네, 정고인인 주진우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해 192석으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미국의 통치 체제, 무역 통상의 규칙이 바뀌는 중차대한 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불과 13일 만에 업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탄핵 정족수가 국무총리 기준으로 150석이냐 대통령 기준으로 200석이냐 여부를 다투고 싶었지만 더 큰 국정 혼란에 막기 위해서 스스로 업무 정지를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제적 과반인 150석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독단적 해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우선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정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없을 때는 국정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가결 요건을 제적 3분의 2 이상 200석 이상으로 가중해서 규정하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제적 과반수인 150석 이상으로 요건을 정해두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의 탄핵소추 요건을 달리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측면도 있지만 그 이유 하나만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이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따라서 가중된 탄핵 정족수를 적용함으로써 손쉽게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대통령만 직접 투표로 선출했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으로만 따지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국무위원들과는 민주적 정당성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탄핵소추 요건이 제적 과반수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만 다르게 규정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가 높아서 어떤 특수한 대우를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의 중요성과 무게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헌법적 장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헌법 체계를 고려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이 된 그 순간부터는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 또 행정부 수반이 된 것이므로 함부로 탄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탄핵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민주당은 탄핵을 29번이나 남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을 한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세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과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심지어는 2일 만에 반통위원장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4일간 업무가 마비됐고 행안부 장관 역시 167일 후에야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과반수 이상만으로 함부로 탄핵하는 길을 열어둔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쉽게 탄핵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먼 장래에 다수당이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여지를 헌법상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200석이라는 유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는 200석 이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는 법은 아니지만 단순한 학술지나 논문과는 다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사실상 규준이 되는 책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연구원에서는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을 해석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에 따른 연구, 또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제11권 등
수많은 연구 문헌에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인용해 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귀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때에도 그 결정문에 헌법재판소 주석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 그 자체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내용이자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자인 경우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대행되는 공직자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제적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주석서에는 추가 해설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직무 집행 중에 위법 행위로만 탄핵 사유가 되고, 즉 그러면서 다음 문구로 이어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발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권한대행자로서는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고 해서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은 없다. 이렇게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대통령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홈페이지에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게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직접 공개하는 주석서이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는 해석을 자의적으로 내놓는 것은 헌법적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본건은 민주당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국무총리 시절의 사유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사유를 혼합했습니다. 그 사유도 황당하거니와 심지어 내란죄를 빼기도 했습니다. 이 사유처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사유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면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를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병으로 몇 주간 입원해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병 중인 그 몇 주간 그 사이에서만 제적의원 과반수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언제든 가능해진다면 국정은 사소한 정쟁으로 인해서 손쉽게 마비될 위험이 있고, 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헌법 정신과 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이 사건 선고가 논리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을 결정하는 것은 불확실한 상태 하에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쟁점이 명확하고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들께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가 원천 무효임을 명확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